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수용 8강인데요. 영업보상, 지작물 보상, 토지보상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냥 사실은 여러가지 많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고 수용 예정가를 산정하고 지작물이지. 그러니까 지작물이라는 말이 참, 저는 이 말이, 지작물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에 토지를 깎는데 지장을 주는 물건들이잖아요. 지장물. 그냥 뭐 건축물 아니면 뭐 지상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지장물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수용 보상에 있어서 지장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상물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지장물이라는 건 그냥 사업 시행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지장을 주는 물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사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라 좀 술 한잔 하면서 녹화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의를 할 건데, 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제 강의도 있지만 책도 있지만 복잡하게 막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걸 이제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꼭 경매 물건을 봐도 실전 경매 사례를 올려야지 조회수가 많고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러면 조회수 없어요.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제가 지금 한 180 몇 강 되는데 이론적인 거 뭐 유치권 뽀개기, 가등기 뽀개기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더라고요. 뭐 요즘 그래서 실전 사례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해야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자극적인 제목을 내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저희 공부할 때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자료가 참 많이 부족했어요. 다 발로 뛰고 그래서 얻었던 지식들인데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양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정리한 걸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잠깐만요. 술 한잔 마시고요. 아, 자, 토지보상. 그러니까 크게 우리는 이제 그 수용 예정지에는 토지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작물 보상이 있고 영업비 보상이 있어요. 가장 사실은 금액이 크면서도 정말 조심스러운 게 바로 영업비 보상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표현이 그런데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강의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뭐 먹방 그런 것도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영업비 보상이 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 변호사나 전문 감정평가사 아니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원론적인 강의만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수용 예정지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떡볶이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떡볶이집이 이제 철거가 되잖아요. 그럼 영업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영업을 못한 거에 대한 손실, 그다음에 뭐 이전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업이익은 석 달부터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잘못 표기됐네. 한 달이 아니라 석 달부터입니다. 3개월에서 24개월 정도까지 협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구정비, 이익 감소비, 뭐 이전비 이런 것들까지 다 청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경험은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수영 보상 받을 때 상담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 특히 그 수용 예정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꼭 그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부분이 영업 보상비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수용 예정지 미리 딱 알고요. 시흥시도 그런 거 많아요. 거기다 음식점을 하나 딱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음식점 뭐 하여간 거기에 관련해서는 보상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냐?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강의를 잘 안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지가 변동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사업 인정 고시일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 인정 고시일이 수용 그 가격 산정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일에서 8월 달이야.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가 변동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을 여기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넣어 주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 오르는 일이 많겠죠. 거기다가 지역 요인.
막 그 지역이 예서 표준지가 멀리 있다. 그러면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지역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지역 요인도 비교해주고 개별 요인도 역시 이것은 현황이라든가 획지라든가 가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밖에 기타 요인. 요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과거에 인근 지역에 보상 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상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요. 감정평가사분들은요. 그 다음에 매매 사례. 그러니까 그,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매매됐던 사례들 많이 있죠. 달랑 하나만 뽑은 게 아니라 매매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용 예정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좀 대부분 많이 이제 높게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분들은 이런 거래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을 보통 1.25에서 1.8까지 곱해줍니다. 1.8까지 곱해주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10년 전에는 보통 1.3을 많이 곱해줬어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1.3 정도 곱해주면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1.3 정도 해주면요. 이게 보통은 이게 거래 가격이 보통 돼요. 거래 가격이 실 거래 가격이 됩니다. 물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 거래라는 거, 거래 사례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최상위 가격도 있고 중위 가격도 있고 하위 가격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감정 평가사들은 최상위 가격보다는 그죠? 중위 가격을 많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불만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강의라 이게 안주를 못 먹겠네. 아우 써. 근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시세가 되는 거예요.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되거든요. 시세는 말 그대로 상위, 중위, 하위가 있는데 보통 중위권에 많이 맞춰져요. 중위권에 많이 맞춰지고. 근데 만약에 제 개별 요인이 제 토지가 정말 이 표준지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다. 도로하고 표준지는 조그만 소로에 접해 있는데 내 건 대로 접해 있다. 그러면 제 개별 요인을 보통 한 10% 정도 더 가산해 주겠죠.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작물 보상이 있는데요. 특히 특별한 공법으로 만든 것 외에는 경매 감정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경매물건지에서 예를 들어서요. 조금 지워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매물건지에 건물 가격이 전 시간에 보여드렸죠, 제가요. 건물 가격이 3억 5천 정도 평가됐어요. 그러면 수용 가격도 이와 별반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수공법으로 우리가 주유소라든가 탱크 같은 거 안 치는 거 있죠. 특수공법으로 만드는 것들.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무 있죠, 나무.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나무를 막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를 물론 자연림으로 막 울창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나무 하나에 얼마당, 그러니까 큰 나무를 가정해서 보상을 해도 나무 가격을 하나당 보상을 해주지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죠. 심는 사람들. 이것은 나무 하나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죠? 이식비예요. 이전비예요. 이전비. 나무를 이전해 주는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전비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가 잘못해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이식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전비도 안 나온다고요. 조심하시고 영업보상비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을 어떤 일정 지역에 안산 장상지구 안에 경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건물은 보통 그 경매 감정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토지가 이제 문제죠. 토지는 보통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토지의 감정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죠? 보통 1.25에서 보통 1.8까지 곱해주는데 그 지역 가서 가격조사 딱 해보면 딱 나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조사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엑기스만 딱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